전설야담, 시신셋을 장사 지내준 무변. 호남에 사는 젊은 사내가 무과의 급제에 무변이 됐습니다. 무변은 과거에 합격했으나 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의 집안은 재산이 넉넉했기에 그는 힘만 잘 쓰면 손쉽게 초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초사는 첫 벼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여 그는 말에 짐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권세 있는 유력가를 만나야지. 무변은 한양에서 귀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교제하며 그럴듯한 벼슬을 한 자리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깨로 속이는 사기꾼에게 당하고 떠돌이에게 속아 재물만 탕진했을 뿐 말단 벼슬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그러기를 반복하며 집안 재산만 줄어들고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무변은 벼슬을 단념했습니다. 농사짓는 일에만 전념하자. 하지만 5년 동안 전답을 팔아 쪼그라든 형편을 보고 집안 어른들이 그를 꾸짖고 마을 사람들이 공공연히 흉보며 비웃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깨뜨리고 농부가 됐군. 이웃 사람들이 수시로 조롱하며 놀리자 무변은 한편으로 수치스럽고 또 한편으로 분통이 터져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변은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수백 괴미의 돈을 마련한 뒤 다시 한양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만약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객지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결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 지점에 이를 무렵 날이 저무는데 여관까지는 아직도 한참도 가야 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한 조각 일어나더니 잠깐 사이에 다른 구름과 뭉쳐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까지 진동하는지라 무변은 급히 주변을 살폈고 멀리 숲을 사이로 집이 한 채 보이기에 그리로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 청하니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처절한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무변이 놀라 무슨 곡성이냐고 묻자 주인은 외딴 집에 몇 년 전 이사온 늙은 부부가 며칠 전 갑자기 죽었고 아들도 이어서 죽었으며 혼자 남은 딸은 친척도 없고 너무 가난한 처지인지라 시신들을 염습하지 못하고 날마다 저렇게 울고 있노라 설명했습니다. 염습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배로 묶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럼 시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사연을 듣고 측은한 마음을 가진 무변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 집을 찾아갔고 적막한 가운데 한 여인이 안에서 나와 누구시기에 누추한 집에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변이 여인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몹시 굶주려 수척한 얼굴이고 옷은 몸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듯 궁핍함 속에서도 빼어난 아름다움과 그욱하고 고상한 자태가 엿보였습니다. 무변은 돈을 꺼내 노비에게 주어 포목과 관을 사오게 한 후 새 시신을 염습하고 뒤뜰에 깊숙이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친척이 전혀 없냐고 물었습니다. 먼 고을에 사는 친척이 있으나 여자 몸으로 혼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어르신 덕분에 큰 은혜를 입었다면서 또 무슨 바람이 있겠냐며 죽는 길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무변은 가마를 구해 친척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다른 생각일랑 일절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변은 노비를 시켜 세내온 가마에 여인을 앉히고 친척 집으로 데려가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여인을 잘 보살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큰일을 마치고 돌아선 무변이 돈주머니를 세어보니 겨우 10괴미만 남았습니다. 무변은 말을 팔아 돈을 더 만든 후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관에 머물면서 예전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무변의 깨제제한 모습을 보고는 본체 만체했고
그에게 벼슬을 주선해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판 대감이 공명정대하다니 직접 찾아뵙자. 무변은 마지막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는 병조 판서를 만나 뵙고 자기 사정을 하소연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조 판서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어영부영 세월을 보냈고 생활비를 아끼며 고집으로 버티는 사이에 5, 6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여관의 몸을 돈마저 떨어지자 무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병조 판서의 80 넘은 아버지 동지공이라도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지는 직함 없는 노인에 대한 존칭입니다. 사랑방에 기거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변은 온종일 병조 판서 대감집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무변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새로 지어 비교적 낮은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숨었습니다. 마침 그곳이 사랑이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이 열리며 인기척이 났습니다. 머리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와 서성일 때 동지공이라고 확신한 무변이 그 앞으로 뛰어나가 엎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이 누구냐고 묻자 무변은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사는 아무개인데 과거 급제 후 여러 해 동안 벼슬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재산만 탕진한 채 어렵게 지내고 있으며 병판 대감이 공명정대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지기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아 명함을 끼고 여러 날 방황하다 부득이 담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인 사정이 너무나 절박해. 오늘 감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처분만 기다리겠사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을 만나고자 했구먼. 밤이 깊어 다시 나갈 수 없을 것이니 일단 나를 따라 올라오게나. 무변은 허리를 숙이고 공손한 자세로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노인은 심심하던 차에 무변을 상대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문보를 물어보았고 한바탕 이야기를 끝낸 무변은 날이 밝자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고자 했습니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으나 대문으로 들어오는 일이 워낙 어려워 장차 제 성의를 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노인이 왜 굳이 나가려 하냐면서 말렸습니다. 여기는 아주 구석진 방이라 종일토록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네. 마침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으니 마음 놓고 계속 머무르게. 그 말을 듣고 무변은 속으로 무척 기뻤지만 겉으로는 짐짓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천한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말벗을 이룰까 싶어 애가 탄 노인은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무변을 달래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변은 못 이기는 척 눌러앉았고 그곳에서 자고 먹으면서 노인과 장기나 바둑을 두다가 병조 판서가 동지공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때만 숨었습니다. 무변은 밤이고 낮이고 노인을 모시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무변에게 시골에서 한양으로 오고 갈 때 겪은 여행담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변은 벼슬을 구하고자 논밭 일을 자세히 말했고 또 시신새의 굴을 매장해주고 여인을 보살펴준 사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시신 이야기가 흥미로웠던지 무변에게 간간히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침 저녁 음식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병조 판서가 왔을 때 노인은 숨어있는 무변에게 나오라고 하여 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병조 판서도 시신을 매장해준 일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네. 자네는 오래된 벗처럼 친숙한 느낌이니 편하게 서로 만나세. 무변은
어찌 그럴 수 있겠냐며 황송해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따라 몇 차례 돌아서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무변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할 때 갑자기 여자 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오십니다. 놀란 무변이 급하게 몸을 일으켜 머뭇머뭇하다가 물러나려 하자 노인이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무변은 그럴 수 없어 손을 포개어 잡고 머리를 숙인 채 몸을 구부리고 울어앉았습니다. 이윽고 잘 차려입은 부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무변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무변은 더욱 황공하여 재빨리 일어나 답례절을 올리고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인이 무변에게 자신을 모르겠냐고 물었습니다. 옛날에 시골 소녀를 구해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깜짝 놀란 무변이 얼굴을 들자 부인은 어르신 덕분에 부모와 오빠의 시신을 묻어드릴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남과 거처를 몰라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하늘이 도와 기적처럼 만나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의 여인은 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던 병조 판서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시집 온 뒤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집안 사람들에게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시아버지 동지공과 남편 병조 판서는 젊은이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감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지공이 무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일인임을 직감했고 병조 판서가 그 내용을 다시 듣고 확인한 후 아내에게 재회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인은 담장 건너에 집을 마련하여 무변에게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 살도록 했습니다. 병조 판서는 선정관 벼슬을 추천해 주었으며 무변은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종이품 아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